제가 질문을 한 서너 개 받고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답변을 못 얻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여러분이 남긴 이 질문을 좀 심도 있게 다뤄드릴 테니까 먼저 들어와서 급하신 분은 질문부터 남기세요. 호준이님, 대표님 어제 빠숑님 방송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대체주택 전세기구 구입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결국 1년 실거주는 해야 하는데 그럼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주담대를 받아서 보내야 하나요? 아,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잡혀가는 건 아니죠. 불법은 아니니까 합법적인 건데, 혹시나 이게 또 막 알려지면 또 좀 저게 될까봐. 이제 여러분 이주비 대출은 내가 재건축, 재개발해서 기존에 이제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에 대출을 갚아라. 그리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조합에다 갖고 와. 그렇게 하려고 이주비 대출을 조합해서 이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투자를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지. 이 이주를 해서 내가 이 집을 이 깨끗한 등기부를 주려고 세입자 내보내라고 이주비 대출을 이제 주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가만 있어봐. 나 지금 여기 나 살고 있는 사람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어딘가에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주비 대출 받아서 그래 너가 집 사라. 그거는 허락해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주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이 이주비 대출을 내가 지금 받을 때는 내가 기존에 대출이 있어. 기존에 대출이 있고 새로운 두 번째 주택이 이주를 해.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러 가. 그러면 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래 기존 주택이 있는 이 대출이 이 이주비 대출 받을 때 영향을 안 줘요. 영향을 안 줘서 이거는 DSR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을 일단 받았잖아요. 이 이주비 대출을 받고 나면 이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돼요? DSR에 이제 잡힙니다. 그 다음 주택을 살 때. 그래서 내가 이제 1주택자야. 재건축 재개발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 이주비 대출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주비 대출 받았기 때문에 나 대체주택을 살려고 이제 뭔가를 내가 과천주공 8단지였어. 8단지 이주비 대출을 이빠이 10억 받은 거야. 10억 받아서 두 번째 이제 내가 대체주택을 사러 안양에 왔어. 안양에 평촌내면 프로지오를 사러 왔다고 쳐. 평촌내면 프로지오를 샀는데 내가 이거를 8억이야. 8억 주고 살려고 하는데 대출을 안 받고 이주비 대출 10억 갖고 8억짜리 집 사면 너무 좋은데 이주비 대출을 받았는데 세입자를 내주거나 대출을 갖고 나니까 돈이 모자른 거야. 돈이 모자르니까 8억짜리 10억짜리를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대체주택을 사고 싶어. 대체주택을 꼭 사고 싶으니까 이 대체주택을 지금은 일단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좀 모자르니까 대체주택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입자가 2년만 살고 내가 실제로 입주할 거니까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년 있다가 나 집주인 들어갈 거니까 세입자님 이제 이사가 주세요. 그리고 들어갈 때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전세금은 이미 내가 DSR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퇴거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그만큼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퇴거자금이라는 명목하에 결국은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 대출을 여러분이 이 새 집을 살 때 1순위 전세를 끼고 그 모자르는 부분을 후순위로 사업자 대출을 끼고 사면 1순위 세입자가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후순위 사업자 대출이 1순위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전세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를 지역이나 전세가가 엄청 많이 오를 지역에 하는 건 오케이 콜.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혹시나 역전세가 나거나 혹시나 공실이 나면 이 뒤에 사업자 대출을 갚지 않으면 되게 힘든 시기가 오니까 이건 조금 조심해라. 그 대신 내가 살 집, 내가 깔고 앉아서 살 수 있는 이 집은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서 깔고 앉아 있으면 얘가 1순위가 되든 2순위가 되든 내가 뭐 이자만 잘 낸다면 내가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끼고 샀다가 2년 있다가 사업자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사업자 대출로 이제 대환을 하는 거죠. 세입자 퇴거 자금을.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자 대출로 사업도 하시면 되게 좋겠죠.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면 일단은 전세를 끼고 사두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자 대출로 내가 실거주 하셨다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면 이제 팔아서 그건 갚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대체주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좋은 답변이 됐을 거를 바랍니다. 자, 비오니티님, 제가 그 마음 급한 지방 투자자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구축 작은 평수로 5억 정도 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매매도 갭도 왕창 올라버렸어요. 허허허 급한 마음에 지역을 바꿔서 답신이 청계 한신 플러스 용두동 청계 2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편이 좋진 않지만 신축이라서요. 아니면 아예 역세권인 왕십리 한식무학이라든지 서대문구 신촌 럭길 사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재건축은 불확실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이 팔리면 상담 가보고 싶습니다. 집이 팔리면 상담 오지 마시고 집이 팔리기 전에 상담 오세요. 왜냐면 제가 우리 비오니티님이 지방에 어떤 집을 갖고 있는지 좀 봐드리고 그 집을 얼마에 파셔야 되는지 대충 이제 알려드리면 그리고 이 집을 팔아서 내가 성동구 금호동의 구축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성동구의 답심리에 준신축 입지가 좀 B급지인 이런 뭐 준신축을 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진짜 희망이 없는 이런 오래된 재건축이 불투명한 이걸 사는 게 맞겠느냐 A, B, C 1번, 2번, 3번 다 저는 X입니다. X. 죄송합니다. 예. 저의 투자 방식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투자를 하라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벌써 2025년은 여러분 어느 정도 부동산이 상승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2022년, 2023년 바닥을 다지고 2024년부터 서울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24년, 25년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년 반의 세월 동안 서울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올랐고요. 지금도 정말 시장에 물건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오늘도 제가 이제 용산을 나갔다 왔는데 오늘도 용산을 갔다 왔지만 오늘도 계약을 못했어요. 정말 집을 보고 사겠다고 하면 오늘도 역시나 13억에 내놨는데 사겠다고 하니까 안 판다 그러고 올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도 빨리 올라타는 게 맞긴 하지만 이 상승장이 또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또 멈출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 여러분이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지역에 똘똘한 거 대장주 내지는 눈에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제가 눈에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은 뭐냐면 적어도 시공사 선정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식 인가까지 가면 너무너무 좋지. 사업식 인가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50%가 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얼그러질 일이 없이 쭉쭉쭉 간단 말이죠. 구청에서 딴지만 안 걸면 웬만하면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제 시공사 선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이 돈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데 이 돈은 시공사가 갖고 오기 때문에 시공사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사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를 데려온 지역들은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이 너무 불투명한 지역 내지는 그냥 인재 신속통합으로 인재 막 뭐 후보지로 지정된 이런 지역들은 사실 언제 될지 잘 모르고 가다가 이 장이 꺾이거나 부동산이 뭔가 또 찬물을 끼얹게 되면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샀던 가격에 피는 전부 다 녹아내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또 마음이 또 피폐해지면서 그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가 간 것들은 내가 좀 이게 좀 그나마 좀 든든하단 말이야. 단계 갔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진 않겠지. 그러나 너무 극초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왕십리 무학이나 신촌 넣기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담는 거는 조금 저는 비추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구축 작은 평수로 가는 것도 사실은 저는 별로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급지를 내가 올리고 싶으면 재개발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B급지에 가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하기에는 또 속상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A냐 B냐 C를 물어본다면 저는 ABC 지금 이 비오니트님이 생각하신 거에는 제가 손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상담을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라리 오셔서 디테일하게 이 비오니트님의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이걸 팔으면 어딜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A안 B안 C안을 가지고 완벽하게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안 B안 C안 다 안 좋다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영빈님, 재개발 지역에서 완공이 되고 나머지 잔금 분담금이 5억에서 6억씩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도 대출이 가능한 걸까요?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에서 내가 일단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주를 한 상황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돈이 그 이주를 하고 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서 조합원 101동 102호 공을 뽑았어요. 공을 뽑고 나면 이제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합니다. 분양 계약을 했을 때 분담금의 10%를 내고 분담금의 60%를 똑같이 중도금 대출 받고 나머지 30%를 잔금 때 내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로제로백이라 그래서 이것도 한 푼도 안 내고 맨 마지막 입주 때 100%를 낸 사업장이 되게 많고, 진짜 사업성이 정말 우수한 이 한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남도 레미안이, 한남 4구역 레미안이 우리 너네 지금 분담금 입주 후 4년 뒤에 내, 한남 3구역도 입주 후 2년 뒤에 내, 이렇게 분담금을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정말 내가 최고 연끌을 해서 지금 초기 투자금만 딱 얹어놓으면 이주비 대출도 이빠이 나오니까 내가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주비 대출을 끼고 사면 투자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입주해서도 잔금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고 전세 맞춰도 되고 나중에 이만큼 시세 차익 먹고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내가 입주 때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담금은 내가 5구를 신청했느냐 8살 신청했느냐 뭐 100일 신청했느냐에 따라 내야 되는 분담금 액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가 감정평가를 작은 걸 샀느냐 감정평가 높은 걸 샀느냐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분담금도 여전히 잔금 대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 때 여러분이 사전 점검을 가면, 사전 점검 갈 때 아파트만 보고 오지 마시고요. 그때 이제 집단 대출을 하는 은행들이 쫙 나와요. 은행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은행들하고 좀 상담을 하셔서 잔금 대출 가능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정보를 얻어오시면 되게 좋죠.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입주를 하고 나면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등기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등기가 1년, 2년 걸리기도 하고, 마포 공덕자이 같은 경우 등기가 10년이 더 걸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가 안 나면 그다음부터 대출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전 점검할 때 이 집단 대출 해줄 때 그때 거기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잔금 대출 받을 때도 DSR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내가 이 재건축 재개발 입주장을 맞이할 때 내가 여기 잔금을 못 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면 내가 DSR을 높여놔야 돼요. DSR을 높여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대출을 갚던지 아니면 기존 대출보다도 추가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의 DSR을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DSR을 올려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여러분이 이제 뭐 법인을 이용해서 좀 DSR을 올려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이제 상담에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잔금 부분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DSR이 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천프로님, 개포동 개포한신 364세대 관천항거 투자로 어떻게 보시나요? 실거주 예정입니다. 너무 좋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제가 한번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자, 개포한신입니다. 우리가 이 강남구에는 개포한신이 2개 있습니다. 2개. 2개 있는데 요 강남구 매봉역에 개포한신이 있습니다. 이 매봉역의 개포한신은 사업시행 인가가 낮고요. 얘도 뭐 너무 좋죠. 입지가 너무 훌륭하고 대지지분도 훨씬 대지지분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얘는 이 도곡 타워팰리스 옆에 있는 아이, 얘가 개포한신이고요. 얘 말고 지금 물어보신 천프로님이 물어보신 개포한신은 요쪽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요쪽에 있는 개포한신이에요. 그래서 어디냐면 자, 대청역이 있습니다. 대청역. 자, 3호선 대청역에 이런 개포한신 같아요. 개포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개포한신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입지를 보면 일단은 잠깐만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얘는 제가 좀 없애겠습니다. 자, 자, 얘는 3호선 대청역에 있는 아이고요. 여기서 요쪽에 좀 나와서 여기가 영동대로죠. 영동대로를 쭉 올라가면 여기 삼성역, 삼성 GBC 개발 호재를 받을 아이가 요 동이죠. 그래서 DH자의 개포가 지금 여기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포한신 여기에요. 그래서 이 개포한신은 지금 364세대인데 1984년식 364세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지지분이 15.9평이라 뭐 사업성이 완전히 좋진 않습니다. 사업성이 좋진 않지만 이때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가격들을 보면 나중에 이 아이는 분담금을 좀 많이 내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 강남에 있는 이런 아이들 대비 가격이 되게 착합니다. 예. 조금 이제 이 적은 한 20억대 초반 20억으로 막상 가서 실거주하면서 내가 요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조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 개포동 가격 가서 비교해드리면 제가 여기가 왜 좋다고 말하냐면 여기 이 자체가 뭐 엄청 좋다기보다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요. 지금 이 바로 여기가 DH자의 개포잖아요. 여기 대모산 입구역과 대청역 사이에 있는 여기는 수인분당선, 여기가 이제 영동대로죠. 영동대로변에 있는 DH자의 개포가 36억이고요. 여기 지금 개포한신이 25억이에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분담금을 좀 많이 내긴 하겠지만 내가 지금 발을 얹고 싶어. 지금 개포동에 발을 얹고 싶은데 얘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정말 몇 년 안 기다리면 4, 5년 안 기다리면 입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재건축은 솔직히 이주철거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그러면 실거주하기 너무너무 좋은 게 여기는 영희초도 있고 중동고도 있고 지금 이 남자 중고등학교 여기 중동 중학교도 있거든요. 이론초도 있고 그래서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요 동네예요. 남중 남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이 개포동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다 평당 1억을 넘긴 상황에 지금 이 개포한신은 관리처분 인가 나서 나중에 얘도 재건축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를 좀 세대수가 좀 작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를 갭을 두고 따라갈 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이도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금이 지금 적으니까 실거주 하려고 발을 얹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훌륭한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프로님 내가 능력이 되신다면 개포한신 저는 좋고요. 뭐 더 능력이 더 좋다면 개포주공 5단지 6단지가 되게 좋겠죠. 근데 이 5단지 6단지는 제일 작은 게 26억 5천이에요. 그래서 평형 신청 중이니까 아마 26억 5천이면 뭐 8사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한 25평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조금 더 연끌할 수 있다면 개포주공 5단지를 좀 이렇게 좀 공략해 보신다면 개포주공 5단지는 여기 개포동에서 입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포동 역을 품고 있고, 예, 경기여고, 그 다음에 뭐 개포초등학교 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올라가면 대치동 학원가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포동에 있는 이런 DH 아너스나 개푸자라든지 디포와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조금 멀어요. 그래서 역세권인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는 살짝 없는데, 개포주공 5단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얘는 역세권을 품은 완전 입지가 최고의 대장이 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5단지 말고 6단지, 7단지도 지금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연결할 수 있다면 개포주공 5단지를 하면 어떨까, 예, 추천을 해봤습니다. 자, 김지선님, 용산구청 근처에 재개발 빌라는 어떻게 보세요? 10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은 지금 재개발 빌라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용산을 갔다 왔는데 용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산 외에는 다른 데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은 그냥 갖고 있으면 땅값이 오를 동네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용산은 재개발 그냥 보다는 나는 그냥 갖고 있으면 10억 갖고 있으면 20억, 30억 되겠지. 그냥 투자야.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10년, 20년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냥 땅값 오르는 거 먹겠다. 이러면은 저는 좋고 빨리 빛을 보려면 눈에 띄는, 예, 조금 더 빨리 되는 거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제 성향으로는 이게 지금 이 10억이 아마 평당 거의 막 2억이 넘을 거예요. 평당 2억 가까이 되는 아마 제가 안 봐도 비교입니다. 지금 대지분 막 4평, 5평짜리가 막 10억이 넘게 팔리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베팅입니다. 베팅. 그래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조금 더 빨리 돼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를 하는 게 좋은데 나는 용산에 0.1 지분에도 갖고 있고 싶어. 난 오래 기다려도 괜찮아. 이런 분들을 사실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우리 지선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그걸 하는지,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행복한 똑소녀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 지난 3월 상담을 받고 집을 다 팔아서 13억 정도 만들었습니다. 대출 풀로 더 받아서 20억대 초반으로 강남 실거주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을 봐야 할까요? 와, 예. 행복한 똑소녀님, 야, 13억을 마련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그러면 13억을 마련하시면 13억으로 대출을 풀로 받아서 20억 초반으로 강남 실거주했다고 하시면 아까 좀 얘기한 개포동 되게 좋을 것 같고 개포동이 아니면, 예, 송파구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예,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제가 알토란 같은 물건을 사드릴 테니까, 예, 상담 받으셨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좋은 물건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똑소녀님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